자, 우리 책에요. 140페이지 가보세요. 그 책 기본서 말고. 네. 이제 어차피 5월달에는요, 거기 있는 금융부터 해서 마지막에 있는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하는데, 아마 이제 오전에 했던 오지선과 좀 다르게 있죠. 좀 다른 느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지문 한 개 한 개 결국은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항상 그 책을 보면 알겠지만 구성이 있죠. 거기 있는 어떤 테마별로 딱딱이 묶어놨으니까 그걸 하나의 테마로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 다 묶어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러면 이게 전체가 한 문제 딱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있는 140페이지 부동산 금융에서 1절에 있는 금융 기초 있죠. 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 1번.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에서 어떠한 예가 지분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지분은 뭐 있습니까? 내가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건 아니겠죠. 때에 따라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주식 같은 게 대부분 뭐 있습니까? 지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밑에 예를 보니까 주로 이런 게 있죠. 그죠? 신디케이트란지, 조인트 벤처란지, 또 뭐 있습니까? 리츠, 그 다음에 035, 그 다음에 펀드, 이런 게 대부분 뭐 있습니까? 지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채는 반대 거꾸로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는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저당이나 신탁정서, 그 다음에 사채, 매자닌 이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인데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사채. 그래서 흘러보시고요. 그 다음 B가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부채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있죠. 요 2번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건 개념 묻는 건데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금융이란 말은 결국 말뜻이 뭡니까? 남 돈을 끌어온다는 말뜻이. 오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땅을 사게 돈을 끌어주죠. 이게 뭐냐? 토지 금융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다. 이게 무슨 금융이에요? 주택 금융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 금융 자체를 시험 낼 수 있으면 다 하겠지만, 내기도 하지만, 주택 금융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다. 이게 무슨 금융이죠? 소비 금융이고, 집을 짓기 위해서 빌려온다. 이게 개발 금융.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된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소비 금융 개념과 개발 금융 개념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다. 이게 소비. 집을 건축한다, 개발한다. 이게 다른 말로 개발 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시고 있죠. 물론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개발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묻거든. 건축대부. 이런 건 우리 과거에 시험 낸 적 없지만 혹시나 모르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야치 PF. 요 PF들 중에 뭐 있습니까? 개발 금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가끔 시험인데 소비 금융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지금은. 자, 그래 보시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 혹시 모르니까 있죠. 다른 건 필요 없고 거기서 각각 박스 안에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만 좀 기억하자고.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봐보자고요. 자, 일단 요 개발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건축대부요. 자, 잠시 보세요. 이런 거요. 건축대부, 이게 건축대부죠. 집을 짓기 위해서 대부, 돈을 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이 건물 가치가 100억 가치가 있는데
요걸 담보로 해서 제가 60억이란 돈을 빌려가겠다는 거예요. 한 예를 봤을 때. 그러면 요 돈을 빌려가는 것은 건축이 완성된 후에 빌려갑니까? 건축을 짓기 전에 빌려갑니까? 요때는 보니까 이 담보가 벽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만큼 얘가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험이 큰 것만큼 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게. 거꾸로 해보이, 우리 소비금융은 뭐 있습니까? 이건 소비금융은 목적이 무주택 서민 있죠.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목적이다 보니까 얘는 금리가 그만큼 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요. 이 대출 기간 자체를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집을 살 때 대출 기간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입니다. 그래서 그와 반면에 뭐 있습니까? 이 건축 대부는요. 건물이 완성되고 분양과 동시에 돈을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대출 기간 말씀 훨씬 더 장기인 게 누구냐? 결국은 얘가 장기란 거예요. 거꾸로 상대적으로 얘가 단기 되겠죠. 또한 같이 대출액은요. 대출액은 자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우리 집 살 때 일시불로 빌려주죠. 그죠? 몽땅 다 한 번에 다 빌려주는데 건축 대부는 한 번에 다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빌려준다고.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예, 단계별로 빌려준다 이 말 뜻이. 그건 이제 돈을 갚는 상환이 중요한데 우리 집사면 한 번에 제 돈을 다 갚습니까? 그거 아니죠. 매월마다 조금씩 갚습니다. 저 이 말은 단계별로 돈을 갚는 건데 거꾸로 뭐 있습니까? 건축 대부는 분양과 동시에 일시불로 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소비금융과 뭐 있습니까? 개발금융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있죠. 이 건축 대부에 대한 특징을 쭉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라. 혹시 모르니까. 아직까지 시험 안 나왔지만 충분히 있죠. 이건 시험 낼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똑같이 3번 길수로 비교하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저기 소비금융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건 뭐 있습니까? 개발금융 쪽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오히려 시험은 개발금융이란 말보다 건축대부를 한번 시험 낼 건다면 그 건축대부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시험 낼 건데 그래서 항상 이건 소비금융과 서로 비교하면 그 내용은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예. 그 다음 이제 3번. 자금 제공은요, 제도권 금융과 비제도권 가끔 시험 내는데, 제도권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 같은 데 보험에서 있는 보통 빌려주는 게 제도권입니다. 반대로 주로 알 건 비제도권 아시면 돼. 그러니까 개인 간에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개인 간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거기 있지만은, 전세 같은 거. 또는 뭐 있습니까? 선분양, 이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전세 또는 선분양 반드시 건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비제도권 금융이라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41페이지 보니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금융이 크게 4개입니다. 4개. 4개인데, 그 갈로 1번, 2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갈로 1번이 결국 뭐 있습니까? 국민주택기금이지. 요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은 자 여기 개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얘는 어떤 주택이요? 국민주택은 몇 평 이상? 제곱미터? 이하.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뭔가 하면 결국은 85제곱미터 이하 있는 주택에 돈을 빌려주는 게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걸 가지고 다시 뭐 있습니까? 채권 발행된 게 국민주택 채권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요거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갈로 1번에 국민주택기금은 예, 설치 배경 그 첫째 줄이 있죠? 줄 거는 소형주택 건설 자금이에요. 소형주택.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예, 지원 대상 국민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으려 하는 개인 또는 뭐 있습니까? 예, 건설 사업자한테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예, 갈로 2번.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예, 요걸 통해서 발행된 게 그 채권이고. 자, 세 번째. 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 얘도 뭐 있습니까? 주로 이제 누구한테 빌려줄까 이게 중요한데요. 자, 거기서 뭐 있습니까? 의에서 동그라미 2번만 줄 거 넣고요. 개인이나 주택 건설 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차입계획 할 때 보증인 역할을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곧이게 예, 신용보증기금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로 4번 대한주택보증이 있습니다. 자, 대한주택보증은 업무가 중요한 거죠. 업무가 예, 업무가 의가 중요한데 건설에 대한 뭐 있습니까? 각종 주택보증 아닙니까? 내용 자체 그죠? 그래서 각종 보증, 즉 주택 분양 계약자를 보호해주고 또 건설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택 보증이다. 그러니까 의에서 그런 말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은 다 같은 거예요. 자, 같은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이걸 자꾸 뭐 있으면 거기 있는 그거 자체를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이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는 모든 과정을 뭐라 하냐고 이게 부동산 금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을 1번, 2번, 3번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인데 결국은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1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예, 키워드 이거죠. 부동산을 갖다가, 예,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 과정, 여기 키워드죠. 그러니까 쭉 보면 이 말은 부동산을 운영 대상으로 하여서, 즉 이 말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전 과정이 부동산 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뭐 있습니까? 운영 대상할 때 어떻게 운영합니까? 개발도 하고, 취득도 하고, 또 그게 목적으로 뭐 있습니까? 화폐와 시중을 갖다가 뭐 있습니까?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부동산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예, 거기 있는 화폐 신용을 이전시킨다. 이 말은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부동산 금융이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를 보고 돈을 빌려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부동산 금융을 쓰는 거예요. 자, 3번도 예, 3번도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결국 보세요. 거기 있는 1, 2, 3번을 보니까 19회 때, 26회 때 시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회 때 저기 있는 3번과 예? 1번에 있는 26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꼭 하실 때 뭐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이 OX 문제 있죠? 이걸 잘 보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히 뭐 있어요. 우리 70문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 거의 매번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이 범위 크게 안 벗어나니까 이런 것만 잘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1, 2, 3번 결론. 부동산을 갖다가 운영 대상,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냐? 부동산 금융.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예, 4번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금융은 담보 기능.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담보가 뭐죠? 부동산이죠. 담보 기능 있어요.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보니까 감가상각대조, 은행 돈 빌리면 이자에 대한 뭐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감면 대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절세 효과도 가지고 있더라, 부동산은. 자, 그 다음에, 네, 5번째, 5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금융이죠? 그럼 얘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그렇지. 개발금융과 비교해야 돼요, 개발금융. 그러니까 이게 소비금융이냐, 개발금융이냐 생각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뭐 키워드 뭐 있습니까? 주택을 뭐 한다고? 구입한다의 핵심이지 이게. 아마 이 친구가 시험 냈을 때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생각할 때 개발할까 소비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개론감은 반대 있는 걸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옆에 뭐 있어요? 이걸 써놓겠습니다. 개발금융과 비교한다 이런 말 써놓겠다고. 아마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 있습니까? 5번은 소비금융 해놓고 구입하려는 요것만 줄 끊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7번, 6번, 7번. 자, 6번 갑니다. 주택금융은, 그러니까 이 말은 주택을 사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주택금융이죠. 그런 개념 아시면서요. 이때 뭐 있습니까? 주택 경기 부양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경기 조절 기능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빌려줄 때 적게 빌려줄 때 따라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달라질 거 아니죠?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주택시장 기구를 조절한다. 이 말이 뭔데 한마디로? 아까 주택 경기 부양을 유도한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하여튼 주택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런 주택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있죠. 뒤에 살 건데 내가 은행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모아서 집을 산다면요. 부동산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20년 후에 내가 3억이란 돈을 모아서 이때가 사면 집을 살 것 같아. 그죠? 은행 돈 안 빌리고 순수하게 내가 월급 받아서 돈을 한다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뭐 있습니까? 사전에 현재 내가 집을 구입합니다. 대신에 뭐 있습니까? 은행에서 뭐 하죠? 돈을 빌려가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은 남돈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없을 때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일정 기간 후에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있는 수요인데 문제는 은행 돈을 빌려주면 따라서 초기에 뭐 있습니까? 미리 구매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특징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주택시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 말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갑니다.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이거 있죠. 자, 주택금융의 목적이 딱 나오지. 요거. 없는 분한테 뭐를 준다는 거야. 가장 큰 게.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도 돈을 빌려주죠. 요건 뭐 할 목적입니까? 주택 공급량을 확대시킬 줄 목적이지. 그러니까 요 두 개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한테 집을 구입할 기회를 만들어줄 목적이고, 더불어서 뭐 있습니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가장 큰 이제 틀이란 틀.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주거 복지, 생활 안정, 그다음에 주거 주택 경기 이런 등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건 절대 뭐 있습니까? 틀린 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부동산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돈 벌 목적이에요. 이걸 좀 더 곱게 좀 더 크게 포장하면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또 뭐를 한다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어떤 이런 설명이 있죠. 이건 틀린 점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남은 그냥 쭉 넘어가셔요. 이건. 그러니까 확연하게 비교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개발금융, 소비금융 이런 비교되는 건 시험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을 만들 수 있다 사실은요. 자, 그 다음요. 9번은 자 핵심이 이거죠. 부동산 시장 침체되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준대.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는데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죠. 그럼 결국 부동산 경기는요? 활성화되어진다. 그죠?
이런 건 장난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10번 주택금융 또 나왔어. 그죠? 작년에 보니까 25회 때. 그럼 이 말과 같은 게 저기 뭐 있습니까? 8번 문제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11번과 8번, 10번과 8번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요. 주택금융은 결국 뭐 돈을 빌려주면 임대 살고 있는 분이 자가주택 가질 기회가 있겠죠? 네, 그런 핵심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도 뭐 있습니까? 주택금융은 소요를 수요로 전환시킨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이게 참 머리 아픈 게 뭔가 소요란 말이 원래 니즈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필요량이 더 정확해요. 근데 맨 처음에 이게 일본이 도입하면서 이 말 가지고 소요란 말 썼다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이 말과 항상 장난을 치게 돼 있어. 디맨드란 수요하고. 우리 수요 공급을 쓰고 있는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요건 필요한 양이에요. 자, 요 두 개를 구분 하시는 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원주시에 인구가 60만 정도가 존재한답니다. 그럼 대충 주택이 얼마 필요합니까? 대충 60만 정도 인구가 있다면 대충 30만 한 30만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1가구 1주택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요량 뭐 필요한 양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1가구 1주택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소요예요. 근데 이렇게 1가구 1주택 즉 30만을 만들어 주었어. 근데 실제 보니까 자가주택 보급률은 58%밖에 안 된대.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양만큼 100% 다 만들어 주었단 말이고. 근데 왜 이게 보니까 자가주택 보급률이 100% 되지 아니하고 58%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이거요. 얘는 항상 뭐 있으면 가격에 따라서 모두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 늘어난다죠. 이와 같이 수요는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가격에 따라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수요는 가격이 없어. 그냥 필요한 양이에요, 양. 몇 채 필요하다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여기 나머지 있는 분이 돈만 충족되면 이거 살 수 있겠지,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충족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면 여기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기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는데 이 말입니다. 소요란 것은 정책적 개념이고요. 거꾸로 수요는 뭐 있습니까?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이거 무슨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봤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뒤에 자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충 뭐 있습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하는 필요한 양이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니까 이렇게 실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요, 유효 수요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있다 보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 12번은 절대 설마 있죠. 시험을 거꾸로 내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는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 어떤 기금이에요? 공공기금이죠. 그래서 공공주택금융의 대표적 기금이다. 이런 건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전세는 공식 비공식. 15번 선분양도 공식 비공식. 비공식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 우리 어떤 돈을 빌려주는 게 좀 비공식입니다. 국가가 인정했던 은행이나 보험회사, 금융기관들이 빌려주는 건 공식이고. 그러니까 안 되면 딱 두 개만 기억하셔. 전세하고 선분양 무조건 비공식이야.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요. 신디케이트 지분. 뭐죠? 17번 조인트 벤처 리츠 지분. 그죠? 18번
부채금융인거요. 자, 부채금융 그거 뭐 있습니까? 사채. 그죠? 그러니까 사채인 건 좀 부채죠. 나머지 영어는 좀 뭐 있습니까? 예, 지분금융, 조인트 벤처란지. 잠시. 부채금융인 거 두 개. 니언번과 디귿번. 니언 디귿. 자, 니언 디귿. 예, 두 개죠. 자, 그 다음에 19번요. 19번.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국민주택기금은 누구를 위해서? 소득이 높은 분, 낮은 분.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주성 사업의 소유들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이때 이름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대지주성 사업도 뭐 있습니까? 돈 빌려줍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거기 좀 약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요. 대한주택보증이죠.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보증 업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각종 보증을 통해서 결국 뭐요? 딱 두 개죠. 분양 계약자에 뭐 있습니까? 안전한 입주. 또 두 번째 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진행하게. 요 두 개. 그 두 개 업무를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국민주택 규모를 어떻게? 제일 끝에 국민주택기금 대출 나 있지. 그러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빌려주는 거. 이게 우리 과거에 시험 보니까 이상 추가했을 때 시험 나왔다고. 틀린 말로써. 그래서 예, 핵심은 끝에 뭐 있습니까?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니까 결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돈을 빌려준다 생각하시라고. 여기서 우리 문제 보니까요. 이 장난칠 게 대충 뭐 있습니까? 주로 이제 갈로 속에 있는 걸 많이 장난치는데 그 갈로 치는 그런 것만 대부분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OX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OX는 대부분 장난칠 문구가 없어. 쭉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 이제 갈로 속에 있는 선택의 문제 있죠. 그런 것만 좀 조심히 보시라고 볼 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데 144페이지 저당 상환 방식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갔을 때 돈을 갚는 방식인데 이 문제가 실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중복 등을 빼고 한 60개? 149페이지까지?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압축하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비슷한 게. 압축하면 대충 이게 한 15개 딱 나와요. 15개. 거기 있는 그 개념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봐볼게요. 이제 어디부터 하는가 하면요. 144페이지 갑니다. 자, 첫 번째. 네, 부동산 금융 위험과 특징. 자, 위험과 특징이 있어요. 요 중에 첫 번째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하시는데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조기 상환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내가 20년 동안 갚기로 했지만 그 중간에 돈을 갚는 거지. 자, 그러면 돈을 갚음에 따라서 은행들은 남아있는 기간도 이자 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위험이 있는 거죠. 은행들이.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은행들 대출 기한이고 두 번째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인 채무 불이행에 뭐 있습니까? 차입자죠. 차입자. 일단 10분 쉬었다 할게요. 가면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 10분 쉬었다 할게요. 옆사람이 단물을 찔러줘요. 정의연들.